This is RE Audio. 안녕하세요, 아릴입니다. 성공하는 비즈니스인을 위한 팟캐스트 RE 오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테크, 비즈니스 뉴스를 쏙쏙 뽑아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두 번째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양측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아리오디오에서도 여러 번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작년에 테슬라를 상장 폐지시키고 프라이빗 컴퍼니로 만들겠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확보되었다. 라는 트윗을 올렸다가 이 트윗으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확 뛰면서 주식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까지는 가진 않고 양측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 조건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릴 때 이 회사 내에 있는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에 트윗을 올린다. 이런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에 일론 머스크는 또다시 이 모델 3 생산량에 대한 잘못된 수치를 트윗에 올렸는데요. 이것이 그 예전에 합의사항에 있었던 그 변호사와의 협의 없이 머스크가 단독으로 올렸다는 것이 또 밝혀지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또 한 번 일론 머스크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일론 머스크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사항을 깬 것이기 때문에 사실 머스크에게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의외로 판사는 이전에 양측이 했던 합의사항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윗을 올릴 때마다 변호사와 합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이 범위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합의를 하고 와라. 라고 판결을 내렸고 일론 머스크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몇 주간의 합의 끝에 이번에 두 번째 합의사항을 도출해냈습니다. 앞으로 일론 머스크는 다른 것들은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트윗을 해도 되지만 테슬라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판매량이라든가 테슬라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합의 후에 트윗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위기를 넘긴 셈인데요. 그런데 이 뉴스가 나오기 직전 테슬라의 주주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7,900억 원 가량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비해서 이번 1분기의 이 판매량도 31%나 줄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무려 9%나 떨어졌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주가가 235.14달러를 기록하면서 2017년 초 이래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위기는 이번에 넘겼지만 이 회사의 위기는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입은 낡은 티셔츠를 새로운 티셔츠로 재활용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의 패션 회사인 마린 레이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린 레이어는 최근에 리스펀이라고 불리는 이 남성 그리고 여성 재활용 티셔츠 콜렉션을 선보였는데요. 이 티셔츠들의 소재의 50%가 사람들이 입고 반납한 티셔츠들의 실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커피숍에서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카페 안에서는 머그컵 사용을 권장한다거나 마트에서는 이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재활용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아니면 종이 같은 것들은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패션, 옷에 있어서는 사실 재활용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옷을 재활용한다고 해봤자 내가 입던 옷을 어디 뭐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던가, 뭐 이제 내가 입던 옷이 나중에 구제 옷 가게 같은 데에서 뭐 판다던가, 이런 식의 재활용밖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플라스틱 병 같은 거는 뭐 일회용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것들을 꼭 재활용해야 된다는 인식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병보다는 훨씬 더 오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재활용을 해야 하나?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은 한 몇 년 입었으면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이러고 버리게 된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는 사이에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트렌드가 등장했습니다.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M, 자라 혹은 뭐 유니클로 같은 이런 브랜드들에서 옷을 아주 값싸게 내놓아서 사람들이 옷을 오래 입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처럼 생각하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옷을 한철 입고 버린다던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 결과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0억 개의 옷들이 버려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국인들 평균 1년에 대략 한 36kg에 달하는 옷들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옷들이 다 천연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이 옷들이 버려져서 매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분해가 되었을 텐데, 요즘 옷들은 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져서 이 합성 섬유는 땅에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썩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환경적인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입었던 옷을 남이 다시 입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재활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이 패션 재활용을 해보자는 이런 바람이 패션계에서 불고 있습니다. 4days라고 불리는 한 스타트업 회사는 티셔츠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가 독특한 점이 사람들이 이 티셔츠를 다 입고 난 후에 반납을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반납한 티셔츠를 이용해서 나중에 이 회사가 새로운 티셔츠를 만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디다스 역시도 소비자들이 다 신고 나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재활용 운동화를 선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마린 레이어는 소비자들의 오래된 티셔츠, 소비자들이 다 입고 낡은 이 티셔츠를 이용해서 새로운 티셔츠 콜렉션을 선보였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남이 입었던 티셔츠를 다시 재활용을 하려면은 그걸 막 빨아야 될 거고, 그러면 거기서 또 막 물낭비가 되고, 그리고 또 옷이라는 게 이게 염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염색할 때도 또 환경 파괴 엄청 되는데, 오히려 재활용하는 게 환경 파괴를 더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마린 레이어가 이번에 런칭한 재활용 티셔츠 라인의 티셔츠들은 물 한 방울, 염료 한 방울, 화학물질 하나도 없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스페인의 한 섬유 공장과 협업을 해서 이번 컬렉션을 런칭했는데요. 이 스페인 공장이 이름이 리커버라는 곳인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 공장은 섬유 재활용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섬유들을 분해해서요, 이거를 새로운 실로 다시 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자기가 다 입은 티셔츠를 반납을 하면 이 공장에서 이 티셔츠를 분해를 해가지고 색깔별로 이 실들을 다 분해해서 짜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새로운 티셔츠를 만들 때 색깔을 내야 되잖아요. 이 색깔은 염료를 내서 내지 않고
이 색깔별로 분해해 놓은 이 실드를 이용해 가지고 그 실드를 엮어서 자체적으로 또 색깔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새 옷을 만들기 위해서 이 면을 농사를 지어서 만들어내고 가공하고 그리고 또 이걸 염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면 1kg당 15,000kg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공장의 공정에서는 옷을 염색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기존에 입던 옷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세탁을 할 때도 물 세탁을 하지 않고요. 자외선으로 살균을 하기 때문에 물을 엄청나게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마린 레이어는 이 컬렉션을 런칭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낡은 티셔츠들이 필요했었는데요. 이 소비자들에게 낡은 티셔츠를 보내달라고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75,000개 정도의 티셔츠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어차피 버릴 티셔츠를 이 회사에 반납함으로써 나중에 새로운 티셔츠로 재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뭔가 이 환경을 보호하는 데 좀 일조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이 옷들을 만드는데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자와 회사 모두가 이득을 보는 그런 상호 윈윈 그런 전략이 아닌가. 그리고 또 환경도 보호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재활용 티셔츠를 판다면 사서 입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요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구글에서 타노스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THANOS 이 어벤져스의 악당이죠. 이 타노스를 검색하시면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타노스 검색하시면은 이 타노스의 건틀렛, 인피니티 스톤들이 박혀 있는 그 장갑 있잖아요. 그 아이콘이 뜨거든요. 그거를 꼭 클릭해 보세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구글 검색 결과들이 재가 되어서 사라지는 그런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구글 들어가 봐서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벤져스 팬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서 혹시 안 해보신 분 있으시면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할 때 목소리가 굉장히 좀 힘의 가리가 없는 그런 편인데 근데 오늘 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녹음을 하고 나서 편집하고 듣는데도 진짜 이거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영혼을 1g 1g까지도 다 갈아가지고 그 멤버십 홍보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운 게 아직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가 보면은 무슨 단편 영화라도 하나 찍는 줄 알겠어요, 정말.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제가 주말 동안 제 영혼을 갈아서 절반 정도는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절반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끝내리라 자신합니다. 아니 대체 뭐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냐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리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91명이 됐다는 정말 너무 행복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안녕.